사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8대0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심지어 야당 내부에서도 5대3 아니냐 혹은 4대4 기각, 6대 인용이냐 설왕설래들이 많았지만 일방적인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 화면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정확히 11시 22분이었습니다. 곧바로 효력을 갖던 파면 선고.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그동안 내란지 철회 혹은 증인들의 진술 오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일단 5대 쟁점 모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정도로 거의 일방적인 전원일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졌다고 보세요? 글쎄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어찌 보면 허무하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정도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난무했었거든요. 이른바 5대3 교착설, 또 4대4로 기각이 될 것이다, 또는 6대2다, 여러 가지 그럼에도 8대0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정치권에서 여러 추측들이 있었을 만큼 사실상 이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진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헌재가 사실상 8대0 으로 만장일치를 했음에도 뭔가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 선고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헌재에 대해서 여러 지탄하는 목소리까지도 나오던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만장일치 또 8대0으로 이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정치권에서 왜 그런 논란이나 논쟁을 벌였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상 깔끔한 결과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8대0으로 만장일치였다라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이 이 5가지 쟁점에 대해서 그동안 치열한 토론과 또 쟁점 정리가 있어 왔다라는 것을 또 비추어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시민사회와 광장에서의 대립과 갈등이 그 분열의 그런 양상들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들이 의견의 합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선거가 미뤄지더라도 만장일치의 결과를 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김기흥 대변인님,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선고를 모아가면서 본인 의견을 얘기할 때 지금 결정문 선고를 저도 오니까 보았는데 민주주의의 해악 혹은 국민을 배반, 이런 사실 꽤 윤 전 대통령한 비판들이 많아서 전혀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파면 결정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중도 보수 재판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탄핵 소추에 있어서 동일성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 탄핵 사유가 내란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통과된 이후에 헌재 재판에서는 그걸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아니라 단무지만 않았다. 근데 이건 명확한 거거든요. 이게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회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헌재에서 이거를 심판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된 상황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엄격하게 다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151석이냐 200석이냐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분명히 2명의 재판관이 이거는 각하
논의할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안까지 나가지 않아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게를 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적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란죄가 뺐다고 하면 본인은 찬성표를 안 던졌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그거를 좀 가정적 상황이라는 좀 가볍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식 재판관이 만약에 다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낸다고 했을 때 예. 본인이 쓰지 않고 다수 의견을 쓰는 다른 재판관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제가 좀 유념하게 보는 거는 유익게 보는 면은 뭐냐면 다수 의견 대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충 의견이 세 분이 있었는데 예. 그 세 분이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른바 보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른바 5대 3의 이제 대드락 이런 어떤 교착 국면이 있을 때 이 어떤 이견 표시를 소수 의견에 넣을지 아니면 보충 의견에 넣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예. 근데 국민들로 하여금 만장일치의 어떤 8대0 판결을 예. 위해서 뭔가 그 안에서 이거는 소수 의견보다는 보충 의견으로 하자. 그런 어떤 합의점을 이룬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보충 의견 얘기. 아까 뭐 예를 들면 그 5대 3에 글쎄요. 뭐 여기서 어제와 오늘 뭐 보수 진보 지금 이념적 성향을 나누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꽤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대0 법정 의견을 다 남겼지만 세부 쟁점에서 보충을 남겼던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미선, 김영두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완화에 적용해야 된다. 김복형, 조한창 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영식 주심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 입법 필요하다. 물론 뭐 보충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유념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각하 사유로 주장했던 부분 중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을 때 한 번 표결을 해서 안 됐음에도 다시 제기를 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을 배척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의 그 소추와 그 표결이 있었지만 한 번은 정기회였고 한 번은 임시회였기 때문에 회기가 달라져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일치하지만 정영식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기라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 것인데 사실 이런 보충 의견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할지 여부를 또 논하면 되는 것이고 예. 사실상 정영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으로 뭐 결론이 달라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준 그런 보충 의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에 반해서 김복형, 조한찬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지금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나왔던 보충 의견에서 나왔던 이 전문 법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